안녕하세요. JD드월드입니다. 오늘은 캐시우드 누님의 여동생 타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이러한 것들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코멘트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크 인베스트 트위터를 가시면 어토노머스 택시, 로보택시가 런칭이 된다는 거죠. 이번 연도에 애널리스트 타샤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토노머스 택시가 런칭이 된다는 거죠. 이번 연도에 this year, 이번 연도에 되는데 지금 웨이모가 레디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롤아웃 돌릴 준비가 완벽한 자율주행, 드라이브리스, 운전자가 없는 서비스, 로보택시를 할 준비가 돼서 웨이모가 일단은 로보택시 서비스를 애리조나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While many automaker 돼 있습니까? 많은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차, 아우디, 닛산, BMW, GM, 토요타, 볼보 뭐 이런 회사들이 이번 연도에 오토노머스 카,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려고 한번 했는데 None has succeed. None has succeed.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Wonder. 의문점은 if autonomous cars are decades away. 이거 지금 몇십 년 남은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웨이모가 증명을 했다. is proving 돼 있으면 autonomous driving 이제 가능하다. is possible now라고 일단 증명을 웨이모가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고 타샤가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말입니다. 웨이모 relies on LiDAR. 웨이모는 라이다의 의지를 하고 있다. In contrast, 그와 반대로 테슬라는 does not rely on LiDAR. LiDAR 그딴 거 안 쓴다. 우리는 그딴 거 안 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물론 지금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plans to serve a much larger geographic region이라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웨이모는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에 한정돼서 하는 건데 우린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collecting many more miles of real world driving data 돼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에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 줄 것이다. than 웨이모, than 비교 아닙니까? than 웨이모, 웨이모보다 훨씬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imited 베타 버전 오브 테슬라 full self driving이 화요일날 실시됩니다. 자, 타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Autonomous transportation is no longer a dream. is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의 완전 자율주행 교통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고 지금 타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임러가 뭐 전기차 전략을 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다임러 will release its first EV platform for 뭐 2021년에 뭐 전기차 뭐 플랫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8 years after Tesla. 8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모델 S를 이거 8년 전에 했는데 이건 지금 8년이나 늦게 8 years after Tesla 8년이나 늦게 지금 난리를 친다고 지금 타샤 누나가 지금 살짝 열받았네요. 자, 알크 인베스트 리서치에서 지금 서제스트 제안하고 있는 거죠. 트레디셔널 오토메이커 기존 내연 기관차들은 빠르게 빠르게 지금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로 전기차로 지금 as fast as possible이라 돼. 최대한 빨리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 기존 내연기관차 그거 버려야 된다. 버려야지 살 수 있다.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if they are going to have a chance at success. 너희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as fast as possible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타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드랑 자일링스랑 지금 합병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암 인수한 것처럼 암드가 지금 자일링스 살려고 하는데 타샤가 뭐라고 말하느냐? neither 하면 뭡니까? 부정문 아닙니까? neither 부정한다. 암드나 뭐 자일린스나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충분한지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without 의심한다. 얘네들이 지금 합쳐진다고 뭐 잘 될까? 중심에 설까? 무게의 중심에 될 수 있을까? 데이터 센터에서 대가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doubt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를 성공을 한다면 이제 암을 인수를 하는데 지금 중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면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10상타치 중에 상타치 중에 10상타치로 거듭나지만 암드와 자일링스 글쎄요
물음표? 글쎄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글쎄요. 자, 타샤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incredibly라고 하지 않습니까? hard to predict. 예상하기 어렵다. exactly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The future cash flow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로봇 택시가 가치가 있다. 1, 2 트릴리언 달러, 1, 2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게 물론 1, 2년 늦게 되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로봇 택시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다라고 타샤도 말하고 있네요. 자, winning autonomous ride hailing platform 1.4 트릴리언 today 돼 있고, 이게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 라이드 헤어링 로봇 택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2024년이 되면 5 트릴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고 2029년이 되면 9 트릴리언. 그야말로 로봇 택시. 이거 만약에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어링 되면 지금 우버랑 리프트랑 그냥 바로 박살나는 겁니다. 개박살나는 겁니다. 왜냐면 우버랑 리프트랑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람 어차피 우버랑 리프트랑 돈 나가는 게 그 사람들 월급, 수수료 이런 거 챙겨주고 이런 거에서 수수료를 챙겨가는 건데 거기서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버 그냥 집에 가야 되고 리프트도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라이드 헤어링이랑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어링 플랫폼 되잖아요. 여기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 공유고 인간이 운전 안 하는 차량 공유 이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 결국엔 오토노머스 완전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파란색이 지금 오토노머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로 지금 라이드 헤어링 인간이 운전하는 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이드 헤일링 이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인간이 운전하는 라이드 헤일링 사업부터 지금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 누님이 말씀하시죠. Disruptive innovation is another way of saying creative destruction. 파괴적인 혁신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또 다른 파괴를 만드는 거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캐시우드는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뭔가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우버랑 리프트랑 보통 차량 공유 서비스 미국에서 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토요타 캠리를 몹니다. 토요타 캠리가 거의 미국에서 거의 국민차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토요타 캠리를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랑 리프트 이거 차량 공유 하는 애들 대부분이 토요타 캠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테슬라 모델 3를 이용할 경우에 가격적인 면에서 토요타 캠리보다 훨씬 더 싸다.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싸다. 그러므로 너희들 차량 공유 서비스 드라이브 하는 애들 다 들어라. 너희들 지금 당장 캠리 갖다 버리고 우리 테슬라 모델 3를 타라.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계속 이어가라. 뭘로? 우리 테슬라 앱으로 이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토요타 캠리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 우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험 말하는 거죠. 인슈런스 보험이 게이코 이거 워런 버핏 할아버지 보험회사 맞죠? 이게 바로.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테슬라 인슈런스, 테슬라 보험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다. 보험도 테슬라가 먹는다. 자동차 보험도 우리 테슬라가 먹는다. 라고 타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테슬라 모델 3 코스트 디클라인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운시켜서 테슬라 모델 3를 국민차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3를 끌고 다니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테슬라의 전략. 그래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차트가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US 택시 코스트가 이런데, 지금 퍼스널카 개인 차량 코스트가 이런데, 지금 오토노머스 택시 그냥 로봇 택시 코스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결국에는 로봇 택시가 일반 택시랑 그냥 개인 차량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싸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도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 완전 자율주행 이 로봇 택시 AI가 운전하는 로봇 택시가 결국에 안정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사지를 않고 더 이상 택시 기사들은 다 집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냥 공유 서비스 그냥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로 결국에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만큼 자율주행이 미래다. 자율주행을 이루는 자,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오토노머스 시나리오 돼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만약에 테슬라가 이뤘을 경우, 그 시나리오가 될 경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말대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먹었을 경우, 그때 바로 테슬라는 15,000불 간다. 이거
액면 분할 전이니까 5분의 1로 액면 분할했으니까 3,000불 간다는 거죠. 3,000불. 지금 450불대니까 거의 6배, 7배 오르는 거죠. 3,000불로.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만 먹었을 때 이런 거고,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까지 먹으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다가 보험에다가 지금 전기차에다가 전기차 충전소에다가 배터리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합히면 그냥 시총 1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테슬라가 오토노머스 이걸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테슬라 전기차가 이건 1등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미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높습니다. 이거 전기차에 대한 반영은 이미 끝나고 거기에다가 기대치까지 반영이 된 건데 여기서 자율주행 시나리오까지 첨가가 되면 여기서 바로 롤러코스터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안 된다, 밀린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떨어지겠죠.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걸 보면 오토노머스 시나리오만 나온다면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3,000불은 갈 거라고 나옵니다. 3,000불. 자,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전기차를 먹고, 전기차는 이미 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미 먹은 것 같고, 이거 전기차를 1등 한다는 전제하에 이 기대치는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먹었고,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먹고, 보험 먹고, 전기차 충전소 먹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게 제일 큰 거죠. 이걸 먹고,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먹고, 이걸 만약에 다 먹어버리면, 그냥 시총 1위 되는 겁니다. 그냥 미국 시총 1위. 이거 다 먹고 시총 1위를 돼가지고 여기서 엄청 큰 돈을 벌겠죠. 여기서 엄청 큰 돈을 벌면 일론 머스크는 바로 스페이스 X에다 돈 다 꼬라박겠죠. 그리고 화성으로 가려고 하겠죠.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섹터는 이미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 나오면 테슬라 매니아들이 다 살 거고 어쨌든 전기차 이 부분 섹터는 이미 먹은 것 같고 차량 공유 서비스, 인간이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큰 파일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사며 이제 우버 리프트를 버리고 테슬라 앱을 이용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먹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결국에는 로보택시랑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완성이 돼가지고 잘 이루어진다면 전기차 충전소 보험까지 이어져가지고 테슬라가 시총 1위가 되겠네요. 10년 뒤에.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가장 어쨌든 큰 난제입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 보이시는 이 난제를 다 극복한다면 시총 1위가 되고 그 돈을 스페이스X에다 꼬라박아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화성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를 한다. 여기서 뭔가 좌절감이 온다. 여기서 무슨 다른 회사한테 자율주행에서 밀린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받겠죠.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들을 다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도 각자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뭐 테슬라 욕하는 애널리스트는 뭐 테슬라에다가 숏 잡은 애널리스트 회사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각자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들이 뭐 방송 매체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캐시 우드 누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테슬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캐시 우드 누님이 테슬라 때문에. 어쨌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섹터에서 테슬라가 대가리 먹은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그것은 100% 확정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인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자가 우버와 리프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승률을 잡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자율주행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나겠죠. 뭐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라이다는 어쨌든 틀렸다고 말합니다. 라이다의 가격이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어쨌든 뭐 이런적으로 그 다음에 오토메이커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가 결국에는 미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판단하셔서 이런 테슬라를 좋아하는 정보들도 보시고 테슬라를 싫어하는 정보들도 보시고 모두 다 조합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